라오스 여성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클럽이나 뭐 음식점, 총나무 같은 데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그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의식과 라오스 일반 서민들, 국민들 여성과의 의식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나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마주치면 피해버리는 게 라오스 일반적인 여성들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라오스 여성들이 모두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거, 그거는 진짜 미루나무 올라가서 여우가 뽕딱지 까는 소리입니다. 네, 제가 며칠째 계속 라오스는 그렇게 싸구려 헐값에 함부로 와서 행동하고 즐길 수 있는 나라는 아니다라는 영상을 계속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라오스에 대해서 영상을 찍으시는 분들이 라오스에 이제 지나가다가 찍는단 말이에요. 라오스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면서 영상을 찍으세요. 라오스는 7살이나 8살 때 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의무교육입니다. 초등학교 과정이 6학년, 중등까지 해서 6년 교육을 받고요. 고등학교 교과 과정까지 하면 초등, 중등, 고등 전부 통틀어서 12년 교육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초등, 중등이 합쳐진 상태고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는데 7살이나 8살에 입학을 해서 12년 교육을 마치게 되면 18살이나 19살이 되겠죠. 졸업을 해야만 미성년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 19세나 빠른 18세부터는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무교육 12년제에 라오스 국민 부모님 모두가 아이들을 보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비엔티엔 시내에 살고 있는 분들은 라오스 국적을 다 취득하고 계시지만 비엔티엔을 벗어난 라오스의 17개 주 산속마을에 가면 라오스에 오래전부터 사신 것은 맞는데 조상 때부터 라오스 국적이 없는 소수민족이 워낙 많이 구성되어 있는 나라이다 보니까 그분들 중에서 라오스 주민등록증이 없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산속 소녀들이 모두 융업으로 나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꽤 많아졌어요. 잘 모르고 하시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워서 드립니다. 그 중에는 산에서 밭농사 지금까지 부모님 도와서 하는 라오스 소녀들이 있고요. 도회지에 나와서 안마장에서 일하고 음식점에서 일하고 편의점에서 일하고 호텔 청소하는 데서 일하고 호텔 주방에서 일하고 높은 인건비를 받지는 못하지만 대부분 70% 80%의 소녀들이 정상적인 직장 생활과 성장을 해서 어른이 되게 됩니다. 그 중에 10% 15% 조금 대바라진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이제 몸파는 업소에 전 세계 어디 공통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도 뭐 영등포에 집성촌은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철거 아직 안 된 곳은. 자, 그런 데서 일하는 극히 소수의 대한민국 여성이 있듯이 그분들도 나름 속사정이 있었겠죠. 뭐 아버님, 엄마 병원비를 마련해야 되니까 돈이 급하게 들어가고 빨리 마련해야 되니까 그런 선택을 했겠지. 그런 일을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라오스나 태국 소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대바라졌다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그렇죠. 머리가 좀 깨인 거죠. 나는 짧게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굵게 벌어서 엄마 아버지한테 보내줘야 돼. 자, 그런 여성들이 유흥업소에 근무해서 돈을 벌면
일단 부모님한테 보내는 거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효심들이 대단합니다. 근데 그 10% 15%의 여성들을 그 소녀들을 보고 라오스 전체 소녀 여성들이 티네이저들이 전부 거리에 나와서 거리 여자가 돼서 뭐 한국 남성들 오면 한국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다? 그것은 아닙니다. 극히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라오스 인구라든지 라오스의 산업 구조, 경제가 어떻게 발전해 왔고 그분들의 수입원이 무엇인지, 산속 생활은 어떠했는지, 도해지에서 돈을 벌고 살아가는 것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살고 있는지를 잘 아시고 나서 영상의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영상 찍으면서 라오스 미성년자가 처음 몇 살인지 모릅니다. 관심 없습니다. 이러면서 13세 소녀가 성매매를 하고 그걸 또 이용하는 한국 남성들을 뭐 분개하는 듯이 뭐 욕을 하고 비난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건 가증스러운 행위일 뿐입니다. 아시고 찍으시란 얘기죠. 지금 이 라오스나 태국이나 특히 태국은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어요. 자기네 나라의 왕실을 모독했다든지 태국 국민성에 대해서 스크래치를 내는 유튜버나 외국인 칼럼들은요, 다 모니터링했다가 여권번호, 인적사항 뽑았다가 출국할 때나 입국할 때나 딱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태국에서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태국에서 매 맞고 한국까지 추방당한 유튜버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뉴스에도 나왔었잖아요. 근데 라오스도 그것을 합니다. 하는데 라오스가 요즘 워낙 행사가 많아요. 국제 행사가. 그러니까 요즘은 솔직히 우리 교민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요즘 도로에서 교통 단속하면서 돈 뜯긴 적 없잖아요. 창조경제. 요즘 그거 할 수가 없어요. 경찰들이 어떤 강력사건이나 민원이 들어와도요, 거기에 나갈 인력이 없고 전부 국제 의전 행사에 인력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쁜 시기가 지나가면 라오스도 또 한가한 시기가 오면 4년 전에 돈찬 호텔 앞에서 사설 봉고차에 잠복 근무하면서 한국인 관광객들, 라오스 여성들이랑 호텔 드나드는 거 잡아갖고 단속해서 그때 되게 곤욕을 치렀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라오스도 분명히 그런 날이 다시 옵니다. 근데 여기 살지 않고 그냥 지나간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지만 어쩌면 다음에 입국할 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유튜버님들 보면 저 베네수엘라 사창가 가서는요, 카메라 대지도 못해요. 이야기 꺼내지도 못합니다. 남미의 사창가를 갔다? 유럽에 성매매하는 장소를 갔다? 멀찌감치 300m 앞에서 카메라 켜고 거기 화면이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하면서 얘기 조금 하다가 닫아버리면서 왜 아시아만 오면 무슨 추정 60분이나 시사 2580 자신이 PD가 됐냐, 그렇게 신랄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신랄하게 이야기하는 내용 속에 팩트는 없다는 거죠. 아무리 유튜버가 개인 주관적인 방송을 한다고 하지만 내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할 것이면 이것이 정말 사실이었는지, 있었던 일인지, 누군가 경험을 했던 일인지, 아니면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던 것인지, 내 지인으로부터 정확히 들은 이야기라든지 어떤 그런 정도의 검증 과정은 거쳐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게, 자신이 만든 영상을 보고 혼자 끝내는 영상이라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어떤 거짓말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업로드를 하면 호기심을 증폭시키는 썸네일을 또 쓰지 않습니까? 그런 유튜버들이. 그럼 그것을 보고 이것을 전혀 모르고 경험하지 못했던 분들은 그것이 사실인 줄 알고 오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대한민국의 국격은 자동으로 오토매틱으로 무너지는 거고요. 와서 영상과 다른 사실들을 느낄 때 그분이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은 라오스에 대한 실망에 속하지 자기 자신의 부주의의 탓이라고는 여기지를 않는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요즘 그 썸네일이나 제목을 보면요. 실제 이야기나 영상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는 듯하지만 영상 썸네일만큼은 당장 안 보면 안 보는 사람이 무슨 심장마비라도 일어날 정도로 혹한 관심을 주고 혹해서 들어와 보면 말도 안 되는 진짜 한국인의 국격을 그냥 무너뜨리고 그 어려운 시절 와서 교민들이 이 나라 국민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쌓아놓고 나눔 행사하고 물질 나눠주고 같이 봉사하고 땀 흘리고 아이들 가리키고 의식 계몽한 선구자들이 한 것들을 말 한마디 혓바닥 새치로 다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죠. 뭐 저 혼자만 애국자는 아닙니다. 물론 저희 집안이 독립운동한 집안의 후손으로서 그 유전자야 제가 어디 가지 않고 있겠지만은요. 그렇지 않은 집안의 후손이라고 해도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영상을 찍을 때 제가 정말 좋게 생각하는 우리 유튜버님들 라오스에 사시는 몇 분 있잖아요. 제가 어제도 그분들을 이야기했지만 소재가 무궁무진해요. 오늘 지붕 고치는 거, 오늘 우물 파는 거, 내일 뭐 경운기 고치는 거, 내일 외벽 칠하는 거, 뭐 학교 가서 고쳐주는 거, 어린아이들 불러갖고 물고기 잡고 개구리 잡고 어린아이들과 숲속에서 생활하는 그런 것들 매일 찍을 수 있잖아요. 그분들은 구독자도 많고 조회수도 많아요. 그리고 그분들 썸네일은요, 유혹하는 썸네일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 그 화면 그대로 씁니다. 그런데 구독자도 적지. 나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 한두 달밖에 안 됐지. 영상 10개 누구처럼 구독자 3만 만들고 싶은데 그 방법이 보이지 않으니 얄팍한 수로 그런 것들을 생각해내고 라오스 클럽, 뭐 총라오 레스토랑, 뭐 거기 뭐 마담 이야기, 거기서 만났던 여성애들 이야기, 그 아이들 일부입니다. 아주 라오스 전체 인구 750만에 따지면 0.0005%도 안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치 라오스 전체인 양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게 틀렸을까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러겠죠. 또 목소리 톤 올라가서 누구 가르치는 듯한 노릇으로 얘기하고 그러니 당신 영상은 매일 조회수가 많이 잡히지 않고 구독자가 영상 찍은 개수에 비해서 늘어나지 않는다고 또 비난 댓글을 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거는 신경을 안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제 영상 보고 구독, 좋아요 해주실 분들은 다 해주시고요. 구독자 매일매일 늘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소걸음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 총라오에 있는 여성들, 라오스의 극히 일부고요. 클럽에서 만나서 원나잇 하는 여성들, 지갑 들고 도망간다? 예, 얼마 전에도 우리 구독자님도 태국에서 온 여성한테 당했잖아요. 3일 전 영상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그 행동이 마치 라오스 전체 사람들의 분위기인 양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정말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클럽, 레스토랑, 흔히 한국인들이 오셔서 라오스 여성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은 의식이 한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브라질에도 있고 아르헨티나에도 있고 프랑스에도 있는 그 일부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가정 환경이 어떤지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았더라면 그 이야기를 한동안 또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은 그런 영상을 습관적으로 만들어내는 그 만연하는 악당 유튜버들 좀 자제하고 사라져 주기 바라고요. 또 그런 썸네일에 혹해서 보셔가지고
야, 나도 가야지. 그 부안해동하고 괜히 얼떨리우스가 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은 하시지 말았으면 해서 드린 영상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사랑입니다. 고맙습니다.